제3부 왕자들의 하루 왕이 아니어도 나라를 위해 살았다. 왕이 되지 못한 왕자들은 궁궐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세자처럼 혹독한 교육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자유롭게 생활했을까요? 실제 조선의 왕자들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한 교육과 규율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비록 왕위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왕실의 일원으로서 나라를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왕자들의 일상과 역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형제들과 함께 배우다. 왕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궁궐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글을 배우고 예절을 익히며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공부했습니다. 또한 활쏘기와 말타기, 검술 등 무예도 꾸준히 익혔습니다. 왕실은 왕자들에게 문과 무를 함께 갖춘 인물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세자가 아닌 왕자들도 국가를 위해 언제든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자들의 스승. 왕자들에게는 뛰어난 학자들이 스승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글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인격과 책임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원리까지 함께 가르쳤습니다. 조선은 훌륭한 왕실 구성원은 먼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궁궐을 떠나다. 왕자들은 성인이 되면 혼인을 하고 궁궐 밖에 마련된 사저에서 생활했습니다. 왕실은 왕자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녹봉과 토지를 지급했고 왕자들은 독립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궁궐과의 인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실 제사와 국가 행사, 명절에는 궁궐을 찾아 왕에게 문안을 드리고 의례에 참석했습니다. 왕실의 중요한 임무. 왕이 되지 않은 왕자들도 나라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종묘와 왕릉 제사에 참여했고 국가 의례를 보좌했으며 왕실 행사에서는 중요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또한 지방을 순행하거나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왕자는 왕실을 대표하는 사람인 만큼 언제나 품위와 책임을 지켜야 했습니다. 학문과 예술을 꽃피우다. 정치에서 한 걸음 떨어진 왕자들은 학문과 예술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평대군은 뛰어난 서예가이자 문화후원자였고 여러 왕자들은 시와 그림을 즐기며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글과 작품은 오늘날에도 조선 문화의 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으로 평가받습니다. 왕이 되지 않았기에 오히려 학문과 예술에 더 깊이 몰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와 감시 사이. 왕자들은 일반 양반보다 훨씬 풍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왕실의 일원인 만큼 행동 하나, 사람을 만나는 일 하나도 신중해야 했습니다. 특히 정치 세력과 가까워진다는 의심을 받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왕자는 언제든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형제의 우애. 조선 왕실에는 갈등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형제를 존중하며 평생 우애를 이어간 왕자들도 많았습니다. 세종은 여러 형제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고 정조 역시 왕실 친족을 예우하며 왕실의 화합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왕실이 안정될수록 형제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왕자의 삶이 남긴 의미. 왕자가 된다는 것은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평생 왕실의 책임을 짊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르지 못해도 왕실의 품격을 지키고 국가 의례를 이어가며 문화와 학문을 발전시키는 일은 모두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조선은 왕뿐 아니라 왕실 전체가 함께 나라를 지탱한다고 믿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왕자들은 조선 역사에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음 제4부에서는 왕자들이 남긴 역사적 의미와 왕위 계승의 교훈, 그리고 조선 왕실이 형제와 권력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4부. 왕이 되지 않았지만 역사를 만든 사람들.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 왕실의 왕자들이 걸어간 삶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은 큰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이는 단 한 사람이었지만 왕이 되지 못한 수많은 왕자들 역시 저마다의 자리에서 조선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남긴 의미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왕자는 왕실의 든든한 기둥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왕자들을 왕위 계승 경쟁의 주인공으로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왕자들이 왕위를 다투기보다 왕실을 지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국가 의례에 참여하고 종묘와 왕릉의 제사를 보살피며 왕실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지방 순행이나 중요한 행사에 참석해 왕실을 대표하기도 했습니다. 왕실은 왕 한 사람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왕자들을 비롯한 왕실 구성원 모두의 역할로 이어졌습니다. 학문과 예술을 꽃피운 왕자들. 왕이 되지 않았기에 오히려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친 왕자들도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은 뛰어난 문화 후원자로 조선 회화와 문학 발전에 큰 영향을 남겼습니다. 양녕대군은 세자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오랜 세월 왕실의 어른으로 살아가며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광평대군은 짧은 생애에도 학문과 인품으로 많은 기대를 받았고, 금성대군은 끝까지 자신의 신념과 충절을 지키며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삶은 왕이 되는 것만이 위대한 삶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권력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 조선은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왕자들은 형제였지만 때로는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 속에서 경쟁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왕위 계승 원칙을 더욱 정비하고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왕자들의 삶은 권력의 영광보다 권력의 무게를 더 잘 보여주는 역사였습니다. 궁궐을 다시 바라보다. 오늘날 경복궁과 창덕궁을 걷다 보면 왕이 머물던 편전과 침전뿐 아니라 왕자들이 생활하고 공부했던 공간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동궁 일대는 세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왕실 자녀들이 성장하며 미래를 준비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학문을 배우고 예절을 익히며 나라를 위한 책임을 배웠습니다. 궁궐은 권력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책임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왕자들의 삶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남깁니다. 태어난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는 점입니다. 왕이 되지 못한 왕자들 가운데도 역사에 오래 기억되는 인물이 있었고, 왕이 되었지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임금도 있었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지위보다 인품, 권력보다 책임, 경쟁보다 배움과 절제를 더 소중히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가치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왕자들의 삶은 조용히 전하고 있습니다. 맺은 말. 오늘 우리는 왕이 되지 못했지만 조선을 함께 지탱했던 왕자들의 삶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 화려한 궁궐에서 성장했지만 평생 왕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단련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문화와 예술을 꽃피웠고, 누군가는 충절을 지켰으며, 누군가는 시대의 비극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조선 왕조 500년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왕의 역사는 곧 왕자들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편 예고. 다음 시간에는 조선 왕실 이야기 제13편 왕실의 혼례. 왕과 왕비는 어떻게 결혼했을까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왕비는 어떤 과정을 거쳐 간택되었을까요? 삼간택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왕실의 혼례는 일반 백성의 혼례와 무엇이 달랐을까요? 또한 친형례와 책비례, 가래도감의 역할, 왕세자와 세자빈의 혼례 절차, 그리고 화려한 의장 행렬과 궁중잔치까지 조선 왕실 혼례의 모든 과정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왕실의 혼례는 한 사람의 결혼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 최고의 의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 왕실의 가장 화려하고 엄숙했던 의식, 왕실 혼례의 세계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